문제 1번. 일단 A와 AN이라고 하는 집합을 정의하고 있고, 그 A의 원소 중에서 작은 수부터 R개를 뽑아서 상자 안에 넣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그 수가 10의 5제곱보다 크고 10의 9제곱보다 작은 수일 확률이 7분의 4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고, 그때의 그 60보다 큰 자연수 R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내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그 확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 R개를 써서, 그러면은 분모는 R을 쓸 거고 분자에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모두 몇 개인가를 우리가 세서 분자의 승값이 7분의 4와 같다를 써서 R의 값을 구할 텐데, 그런데 일단 이것을 우리가 좀 기호로 좀 잡아주면, 일단은 A라고 하는, 그리고 AN이라고 하는 집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집합은 상자 안에 들어간 수들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수들을 대상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상자 안의 수, 상자 안의 수들의 집합을 적당히 좀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집합을 B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놓일 확률은 전체 NB, 이 값이 R이고 이 값분에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이 범위 안에 놓일 그 수가 몇 개인가를 따지는 건데, 조건을 보게 되면 10의 5제곱보다 크고 10의 9제곱보다 작은 수들은 A6부터 A9까지의 합집합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 B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A6부터 A8까지의 A6, 7, 8, 9, A9까지의 원소가 되는 그 원소 숫자가 몇 개인가를 우리가 따져서 그 B를 구해주면,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이 범위 안에 놓일 확률이 나올 텐데 그 값이 7분의 4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고, 이며 여기에서 일단 그럼 이제 MB는 R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이제 따지기 위해서, 그럼 AN이라고 하는 이 집합을 그 개수를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좀 따져야 되니까 그걸 살짝 따져주면, A1이라고 하는 집합은 당장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A2의 경우에는 10하고 11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따라서 NA1은 1이고 NA2는 2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때는 AN의 원소는 어쨌든 n자리수가 되는데, 그런데 1로 시작하는 n자리수이기 때문에 1 무엇 이런 꼴의 수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여기에 그 빈칸의 개수는 n-1개가 되고, 그리고 이 안에 0과 1을 써넣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가 되는가를 우리가 세주면, 그럼 AN의 원소의 개수가 나올 텐데, 근데 문제의 조건에 또 0이 모두 몇 개씩 쓰여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0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 써넣는 방법을 따져보면, 여기서 첫 번째 0이 없는 수, 0이 없는 수는 전부 1로 채워진 수이기 때문에 한 개가 있고, 0이 한 개 있는 수, 0이 한 개 있는 수는 이 n-1개의 빈칸에 어느 에도 0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모두 n-1가지가 있어서 그때마다 한 개의 수가 나와서 n-1개가 있고, 그리고 0이 두 개 있는 수, 0이 두 개 있는 수는 문제의 뜻에 따라서 1의 자리에 0을 넣고 그 앞에 n-2개의 자리 중에 어떤 자리에다 0을 하나 써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경우는 n-2가지가 있겠다. 따라서 그때마다 수가 하나씩 나와서 n-2개가 있다. 이렇게 세워져서 따라서 AN의 원소의 개수 NAN, 그 원소의 개수는 1과 n-1과 n-2를 모두 더한 2n-2, 그러니까 2 곱하기 n-1이다 라고, 그렇게 AN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집합들 중에서, 이 집합의 원소 중에서 60보다 큰 R개를 그 상자 안에 넣을 것이다. 그럼 60보다 큰 수들을 개수만큼 넣으면 어떤 수들이 들어가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살짝 따지면, 일단 작은 수보다 넣기 때문에 제일 작은 이 1은 그 한 개의 수는 그냥 들어가고 상자 안에, 그리고 두 개의 수도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2 곱하기 2에서 4개가 있는데 2, 3 요소가, 그 4개도 그냥 들어가겠다. 60 이하는 다 들어가니까 6개도 들어가고 8개도 들어가고 10개도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12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텐데, 그래서 대략 60보다 근처에 있는, 60 근처에 있는 수가 되려면 이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이 값이 2 곱하기 1부터 6까지 합이고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이기 때문에 42가 되어서, 따라서 1을 마저 더하게 되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A7에 해당하는 원소까지 다 넣었을 때 우리가 넣은 개수는 43개 밖에 안 되고, 그럼 A8에 해당하는 원소를 넣게 되면, 그러면은 43에다가 14를 더한 57개의 수를 넣은 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넣어야 되니까 A8의 원소까지는 일단 그 상자 안에 다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16개의 원소를 갖는 A9의 원소를 넣을 텐데, 그때는 이제 아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전부 들어가냐 아니면 일부만 들어가냐 이제 그렇게 이제 달라질 텐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자 하는 개수가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A6, A7, A8, A9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근데 A6이 1, 2, 3, 4, 5, 6. 이 10개의 A6의 원소는 다 들어가 있고, 12개의 A7의 원소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14개의 A8의 원소도 전부 다 어쨌든 들어가 있는데, A9에 해당하는 그 원소가 1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 두 가지 경우는 이 아래 값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럼 R이 지금 이 전부 들어가는 경우는 R이 이걸 모두 더하게 되면 여기 57에다가 16을 더하게 되면 73이니까 그 아래 값이, 그러니까 넣은 숫자의 개수가 7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수들이 전부 다 그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73보다 작으면 이 16개가 모두 안 들어가고 그 일부만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경우가 좀 나뉘어지겠구나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 경우를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첫 번째 아래 값이 일단 6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73보다 작은 수라면, 그러면은 그때 이 우리가 식을 만들 때 해당하는 이 분자에 있는 저 값은 A6 그리고 A7, A8, A9. 그 상자 안에 A6의 원소에 해당하는 10개는 전부 다 들어가고, A7도 전부 들어가고, A8도 전부 들어가는데, A9의 원소가 지금 R개가 73보다 작은 경우니까 일부만 들어가는데, 그게 모두 몇 개가 들어가는가를 따질 때, 여기까지 R개인데, 여기까지가 57개니까, 그 R개 중에서 57개를 제외한 R 빼기 57개. 그만큼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따라서 그 원소의 개수의 합은 이만큼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R에 관한 식은 분모가 MB, 그러니까 R이 되고, 분자가 이 값을 모두 더한 10, 12, 14, 그리고 R 빼기 57. 그 값이 그 확률이 되는데, 그 확률이 7분의 4다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에서 따라서 R분의 이 값이 R 빼기 57 더하기 36해서 R 빼기 21이고, 이 값이 7분의 4. 따라서 7R 빼기 147이 4R, 그러니까 3R이 147이고, 그러므로 R의 값은 49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R을 찾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 범위 안에, 그러니까 60보다 크고 73보다 작은 R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거고, 40분의 2 범위 안에 있는 수가 아니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R이 7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 9번째에 해당하는 그 집합의 원소가 또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자에 해당하는 수는 N, B, 교집합, A6, A7, A8, A9. 그 값은 그냥 10과 12와 14와 16을 더한 값. 따라서 52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R에 대한 식은 저 식이 R분의 52가 7분의 4다라는 식이 나오고, 따라서 R의 값은 52 곱하기 4분의 7. 따라서 13 곱하기 7이 되니까 91 이렇게 되겠네. 근데 91은 7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1과 2에 의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R의 경우를 다 따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구한 R의 값은 91밖에 없어서 1과 2에 의해, 따라서 R의 값을 구하시오. R은 91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R은 91이다. 이번 VX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 X가 상자에서 숫자 하나 꺼냈을 때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0의 개수를 X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이 상자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그 안에 0을 1개 포함하고 있는, 0을 2개 포함하고 있는, 또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숫자가 몇 개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제 VX가 계산이 되어질 테니까, 그 상자 안에 있는 숫자들이 어떤 숫자인지를 먼저 좀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면, 일단 1에서 우리는 R의 값이 9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R이 91이므로 그 상자 아래 있는 수의 집합을 우리가 1번에서 B라고 놨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B의 원소의 개수는 91이다 라고 우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91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럼 그 A 몇 가지의 합이 91이 되는가, 그 개수의 합이 A1이 1이었고, A2가 A2, 그러니까 그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였고, A3의 원소의 개수가 4개, 그리고 6개, 8개, 10개, 12개, 14개. 여기까지가 그 합이 16 여기까지 더한 게 73이었고, 그 73에다가 9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다음에 18을 더해준 91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9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데 1부터 2, 4, 6, 8에서 18까지 더한 수가 바로 91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쯤에서 살짝 떠올려주면, 이걸 우리가 적당히 발견해주면, 그래서 이것이며 NA1 그리고 NA2, 그래서 NA 이게 5, 6, 7, 8, 9, 10, A10 이 값까지 합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8까지 더한 건데 그 값이 91이다 라고 결과를 우리가 계산을 확인해서 가져오면 이므로, 그럼 이 집합비는 이 A1부터의 원소들을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 91개를 집어넣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A10까지의 모든 원소를 딱 여기까지 넣었을 때 그때 91이 나오니까 집합비가 바로 A1과 A2와 그래서 A10까지의 합집합과 같다. 이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수는 한 자릿수 A 원소 중에서 두 자릿수에서 10자릿수까지 그 모든 수들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주고, 이것이다 라고 이제 잡아주고, 이때 일단 그러면은 이 91개의 수들 가운데 0이 없는 수가 몇 개인지, 0이 한 개인 수가 몇 개인지, 0이 그리고 두 개인 수가 몇 개인지 그걸 우리가 이제 세야 되니까, 이때 B의 원소 중에서 0의 개수가 0인 원소는 그럼 이 각각의 집합마다 0이 없는 숫자는 하나씩 있으니까 1로만 채워진 그 숫자 하나씩 있으니까 모두 10개가 있겠다. 10이고, 그리고 0의 개수가 1인 원소는 0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그 한 자릿수 중에는 없고, 0 더하기 두 자릿수 중에는 10이라고 하는 수가 1, 0, 그 0이 하나니까 한 개가 있고, 세 자릿수부터는 그러니까 1 무엇 이렇게 가는 수들인데 n 자릿수라고 한다면 이게 n-1개고, 0이 한 개에 있는 수는 이 중에 어느 자리에다가 0을 쓰고 나머지는 1로 채웠을 때 만들어지는 수니까 그 가지수가 n-1 가지가 있어서 세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2가 두 개가 있고, 네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10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있어서 0이 한 개 포함되어 있는 수들은 따라서 그 B 그 집합 안에 모두 이만큼 있다. 그래서 45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잡아낼 거고, 그리고 0의 개수가 2인 원소는 그러니까 0의 개수가 2가 되려면은 일단 한 자릿수 중에는 없고, 두 자릿수 중에서도 없고, 세 자릿수부터는 이 끝자리가 0이 되어야 되고, 이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되어야 그래야 0이 두 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n-2개의 수 중에서 어느 수 자리에 그 0을 쓸까? 그게 n-2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자리 n이 3일 때는 1이고 n이 4일 때는 2이고, 그렇게 해서 n이 10일 때까지 그럼 8까지 더한 값이어서, 그래서 1보다 8까지 더해주게 되면 36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므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x, 그러니까 이 91개의 수 중에서 하나의 수를 뽑았을 때 그 수에 포함되어 있는 0의 개수가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을 이제는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x가 0이 될 확률은 91분의 모두 10개가 그러니까 10이고, x가 1이 될 확률은 91분의 45, 또 x가 2가 될 확률은 91분의 36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x의 평균이 그 기대값이 0 곱하기 91분의 10 됐고, 1 곱하기 91분의 45, 그리고 2 곱하기 91분의 36 이 값일 테니까, 따라서 91분의 45 더하기 72 하게 되면 117 그렇게 될 테고, 이건 13으로 나눠지고, 이게 13 곱하기 7이고 여기다 13 더하면 130이라서 13 곱하기 9가 되어서 13으로 나누면 7분의 9가 되니까, 따라서 x의 기대값 2x는 7분의 9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곱의 평균도 알아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까지 구해주면 그럼 제곱하고 곱해서 더해준 값이니까 이건 됐고, 0 곱하기니까 1 곱하기 91분의 45, 그리고 4 곱하기 91분의 36, 4 곱하기 91분의 36, 따라서 91분의 45와 이 값이 144고 더해주면 189라고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데, 이건 뭐 안 나눠지는 것 같으니까, 따라서 분산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인데, 그 값은 91분의 189에서 이 값의 제곱, 그러니까 49분의 81을 뺀 값이고, 91이 7 곱하기 13이기 때문에 7의 제곱 곱하기 13으로 통분하면 여기다 7 한번 곱해주면 637분의 이렇게 통분이 되고, 189에다가 7을 곱해주면 그러면은 이 값이 7, 9, 63에다가
7, 8에 56, 62, 100, 1323이 되고, 빼기 여기는 13을 곱해야 되니까 81 곱하기 13을 해주면 그러면 243에다가 81 더한 1053이 되어서, 따라서 그 값은 637분의 이게 빼주면은 270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그 분산 vx는 637분의 27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3번에 집합 an, 그 집합 an의 원소에 나타나는 숫자 1의 총 개수를 a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2가 이와 같으니까 1의 개수는 총 3개가 아닌가 라고, 여기에 다 원소를 나열한 다음에 1의 개수를 직접 세서 몇 개이다 라고 셌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그 수열 an의 수번장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A1은 1이니까, 따라서 A1은 한 개, 1이 여기 한 개, 1. 그리고 A2는 여기 잡아놨듯이 10하고 11이니까, 따라서 A2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럴 때 그 AN의 원소 중에서 아무래도 1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데 0의 개수를 기준으로 세놨기 때문에 0이 없는 것이 한 개가 있고, 그리고 0이 한 개 있는 것, 그것은 1 뭐 돼가지고 이 중에 어디가 m-1개가 있었고 0이 2개 있는 것, m-2가지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므로 이렇게 따라서 1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센다라고 한다면 an은 그 한 개의 수는 0이 없기 때문에 n자리 수인데 나머지 그 n개의 숫자 전부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의 그 수에 대해서는 n이 한 번 더해지고 1 곱하기 n. 그리고 이 n-1 각각에 대해서는 0이 한 개 있으니까 1은 n-1개가 있겠네. n개 중에 하나를 빼고. 그래서 n-1개 각각마다 n-1번이 더해지니 n-1이 더해지니까 n-1 곱하기 n-1. 그리고 n-2개 각각마다 0이 2개가 있으니까 1은 그런 n-2개가 있는 거니까 n-2번, n-2가 더해져서 n-2 곱하기 n-2. 이것이 바로 1의 개수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 값은 n 더하기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그리고 n제곱 빼기 4n 더하기 4, 그리고 n제곱 빼기 5n, 이거 더하기 5, 2n제곱. 그런데 이 식의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8 빼기 10 더하기 5에서 그 값이 3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a 이 값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an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an은 1이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 그리고 2부터는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2n제곱 빼기 5n 더하기 5라고 결정이 된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an을 정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시그마 하면서 저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해주면 k는 1부터 20까지 ak, 이것은 뭐 k가 1일 때 a1은 따로 가주니까 더해주고, 그리고 승관장까지 합해서 그 2부터 20까지 그걸 그 대입해서 더해주면은 그 1부터 20까지 더 대입해서 더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뺄 거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시그마 공식을 생각을 해서 2 곱하기 6분의 20, 21, 41 이렇게 되고, 빼기 5 곱하기 2분의 20, 21 더하기 5 곱하기 20. 이와 같이 1부터 20까지 대입해서 더한 값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은 그 값이 2니까, 그러니까 1 뺀 값 2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 값은 1 더하기 1이 함정에서 15 끼고 7에서, 그래서 이 계산이 500, 1에서 574, 540 빼기 이건 1050 더하기 100 빼기 따라서 4790, 4789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문제 2번, 다음 제시문을 읽고 그러면 답하시오.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1. 그럼 fx의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테고, 이 함수의 이 범위에 있는 t에 대해서 점 a를, 아마 그러면은 뭐 a가 뭐 이렇겠다 치면, 그 a라고 할 때 그 점 a가 아닌 fx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b하고 c에서 이 접선이 모두 a를 지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점, 예를 들어 이 점이 b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선이 있고 이 점이 c고, 그와 같은 그 두 개의 점에 대해서 그 두 접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점 a의 좌표를 tft라고 놓을 때 만들어지는 그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 점 b의 좌표를 우리가 적당히 t로 나타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접선의 x절편을 구해주고, 역시 접선의 x절편을 구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ft를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점 b하고 c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 b하고 c의 좌표를 뭐라 놓고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놓으면 점 b의 좌표를 이렇게, 점 c의 좌표를 그렇게,
여기서 그 B가 C의 왼쪽에 있는 점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당히 조건을 주고 라고 하면 그럼 일단 알파와 베타는 t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방정식,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를 만족하는 그 점의 좌표를 x라고 넣을 때 그 방정식 x를 구한 다음에 그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식으로 식을 만들면, 그러면 xfx, tft를 연결한 두 직선의 기울기 x 빼기 t분의 fx 빼기 ft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인 f'x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t가 아닌 실근이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x 빼기 t분의 1 곱하기 fx,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1분의 1 빼기 ft, t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 값이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x, 이 방정식에서 실제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하면 x 빼기 t분의 1 곱하기 통분할 거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1 t제곱 더하기 1 분의 t제곱 빼기 x제곱, 그러니까 t 빼기 x t 더하기 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x와 같다. 여기서 x가 t가 아니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도 0이 아니니까 x 빼기 t도 0이 아니고, 그래서 적당히 나눠주고 양변에 x제곱 더하기 1 곱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따라서 t제곱 더하기 1분의, 그리고 마이너스도 없애주고, 그러면은 t제곱 더하기 1분의 t 더하기 x, 이 값이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으로 바뀌고, 따라서 적당히 넘겨서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x세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tx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x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넘겨서 빼기 2tx 그리고 빼기 2x 해서 빼기 2t제곱 더하기 1의 x,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더하기 t는 0이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되는데, 근데 이 식은 또 사실 이 주어진 방정식에 x에 t를 대입할 때 분자도 부모도 같아지니까 이 방정식은 t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살짝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1하고 t하고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 그리고 t 해서 1t, 2t, 2t제곱 1 그리고 이 마이너스고,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t 0, 이와 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x 빼기 t와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t의 x 빼기 1은 0이다 이 식이 되고,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t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준 수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tx 빼기 1은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따라서 근과학의 사이관계로부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t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끌려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한편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 프라임 알파의 x 빼기 알파 더하기 f 알파, 이것이고, 그리고 베타의 경우에도 y는 f 프라임 베타의 x 빼기 베타 더하기 f 베타, 이것이니까 여기에서 당장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식을 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0은 f 프라임 알파 x 빼기 알파 더하기 f 알파이고, 따라서 여기에서 x의 값을 구해주면 x는 알파 빼기 f 프라임 알파 분의 f 알파, 이와 같이 되고, 또 0은 f 프라임 베타 x 빼기 베타 더하기 f 베타,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x는 베타 빼기 f 프라임 베타 분의 f 베타, 이와 같이 된다. 따라서 그 밑변의 길이는, 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뺀값에 절대값을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 그리고 빼기 f 프라임 베타 분의 f 베타 그리고 더하기 f 프라임 알파 분의 f 알파, 이렇게 빼준 값, 이 값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계산한다.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일단 있고, 이게 f 프라임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베타가 되고, f 베타가 베타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더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알파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 값이고,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이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하나 약분되고 플러스 2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알파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1 이것이고, 그러면은 베타 그리고 2분의 1 베타가 나와서 2분의 3 베타가 되고, 알파 빼기 2분의 1 알파에서 2분의 3 알파가 되니까 2분의 3 베타 빼기 2분의 3 알파, 거기에다가 2베타분의 1 빼기 2알파분의 1인데 그것은 2알파 베타분의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그런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그러면은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되어서, 그러면은 2분의 3의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2분의 베타 빼기 알파를 더해주니까 2배의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그런데 베타 빼기 알파가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이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베타 더하기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 4t 제곱 빼기 4배의 곱, 그러니까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이므로 따라서 2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 이 값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이 2 루트 t 제곱 더하기 1이라서 따라서 4 루트 t 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넓이 G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이 값이니까 4 루트 t 제곱 더하기 1 에다가 높이가 ft, 그러니까 t 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곱해주면, 그러면 루트의 t 제곱 더하기 1 약분되고 이 약분에서 루트의 t 제곱 더하기 1분의 2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편 이 값이 루트의 4n 4제곱 빼기 n 제곱이 일단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세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는 값인가를 의식을 하면, 일단 이 안쪽에 있는 값이 4n 4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니까, 작은 수니까 작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루트의 4n 4제곱보다, 그런데 이 값이 2n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 값은 2n 제곱보다는 작은 값이다. 그리고 그 값보다 1 작은 값인 2n 제곱 빼기 1은 어떨까? 그러니까 2n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4n 4제곱 빼기 4n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 값에서 1 뺀 값의 제곱이 거기에 루트를 씌운 값보다 이 값이 보면은 왼쪽 값이 더 작다라고 바로 판단이 되니까 더 이 값보다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 더 크다. 그런데 그 값이 2n 제곱 빼기 1이니까 이므로 따라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그 값은 루트 4n 4제곱 빼기 n 제곱은 2n 제곱하고 2n 제곱 빼기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따라서 이 x의 부등식에 대한 이 왼쪽 오른쪽 값의 범위가 적당히 이제 이렇게 끌려 나오겠네요. 따라서 3n 더하기 루트의 4n 4제곱 빼기 n 제곱은 3n 더해주면 3n 더하기 2n 제곱보다는 작고 3n 더하기 2n 제곱 빼기 1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값이 그래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x는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테고, 그리고 3n 빼기 루트의 4n 4제곱 빼기 n제곱은 이 값이 제일 작을 때 가장 커지니까 제일 작은 2n 제곱 빼기 1을 여기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제일 그 오른쪽 값이 되어서 3n 빼기 2n 제곱 더하기 1보다는 작을 거다. 그리고 2n 제곱을 대입한 3n 빼기 2n 제곱보다는 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따라서 x의 범위가 이제 끌려 나오네. 작거나 같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두 정수 사이에 있는 값이고, 따라서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다. 그래서 정수 x에 대하여 라고 단서를 달아주고, x는 따라서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3n 더하기 2n 제곱 빼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이 값보다 라고 했는데 그 값이 이 두 개의 값 사이에 있고, 이 두 개의 값 사이에 있는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두 정수 중에서 이 정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n 빼기 2n 제곱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그 정수 x에 대한 범위가 나오고, 따라서 그 개수는 개수 tn은 양끝 값이 다 정수이기 때문에 그 개수는 빼준 다음에 1 더한 만큼이 될 테니까 tn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4n 제곱 빼기 2가 나오고, 거기에다 1 더한 4n 제곱 빼기 2 더하기 1인 4n 제곱 빼기 1이다 라고 tn을 우리가 이렇게 잡을 거고, 따라서 an에 대해서 우리는 an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k는 1부터 n까지 ak, 이것은 tn 더하기 1인데 여기다 1을 더해주면 4n 제곱,
좀 당장 등차수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살짝 끌어주는 과정을 밟아주면, 따라서 A1은 n에 1을 대입하면 4이고, 그리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 그러니까 4n제곱에서 sn 빼기 1, 4 곱하기 n 빼기 1의 제곱을 뺀 값. 따라서 4n제곱 빼기 4n제곱 더하기 8n 빼기 4가 되어서 8n 빼기 4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러므로 근데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해도 4가 나오는데 그 값이 첫 번째과 같으니까, 따라서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그냥 이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상황이니까 8n 빼기 4이다 라고 2번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다. 3번 이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an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gx가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1번에서 1에서 일단 gt를 우리가 잡아놨고, 그것은 루트의 t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것이고, 그리고 2번에서 2에서 수열 a는 8n 빼기 4 이것이었으니까 이므로 이것이며, 그리고 이 극한값을 우리는 정적분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g 더블 프라임의 16n분의 ak 더하기 4 이 값은,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g 더블 프라임의 16n분의 ak 더하기 4가 8k 빼기 4 더하기 4니까 8k가 되고, 따라서 16n분의 8k인 2n분의 k라고 쓸 것이고, 여기서 2n분의 k를 우리가 x로 식을 가져가면 그럼 2n분의 1이 dx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2분의 2를 써서 인테그랄 밑에 0부터 2분의 1까지로 바뀌고,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2에서 2가 남고, 그리고 g 더블 프라임의 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은 부정적분이 g 프라임 x 이것이고, 거기에 2분의 1을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준, 따라서 이 g 프라임의 2분의 1 빼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잡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g 프라임 x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g 프라임 t는 이것을 미분해 주게 되면 저것은 2 곱하기 t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것의 더함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t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에다가 이 t를 곱한 이것이고, 여기에서 따라서 g 프라임의 2분의 1은 g 프라임의 2분의 1 2분의 1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1 4분의 5 4분의 5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에 2분의 3제곱, 5분의 4 루트 5분의 4,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이 값이 루트 5분의 2이기 때문에 5분의 2 루트 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분의 8 루트 5다 라고 g 프라임의 2분의 1이 결정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 곱하기 g 프라임 2분의 1 여기다 2 곱한 마이너스 25분의 16 루트 5 빼기 2 곱하기 g 프라임 0인데, g 프라임 0도 미리 좀 잡아놓고 g 프라임 0은 0을 대입해주면 여기다가 0인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2 곱하기 0, 그러므로 마이너스 25분의 16 루트 5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